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 180km 떨어진 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보다 가까워요. 그런데 이 작은 섬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6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TSMC라는 기업이 첨단 반도체 생산의 92%를 담당하고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AI 칩,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이 모든 게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재앙이 됩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일주일 동안 대만 항구와 공항 운영이 부분적으로 마비됐고 그것만으로도 글로벌 물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봉쇄라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만을 봉쇄했을 때 펼쳐질 수 있는 경제 시나리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봉쇄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차단할 겁니다. 군함과 해안 경비정으로 대만 주변 해역을 포위하고 전투기와 미사일로 방공 식별 구역을 통제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해공 봉쇄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무력 충돌 없이도 대만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만의 항구들이 기능을 멈춥니다. 대만은 섬나라라서 모든 물류가 항구와 공항을 통해 이뤄져요. 식량, 에너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품을 수출로 먹고 삽니다. 2023년 기준 대만의 대외 무역액은 7,900억 달러, 하나로 약 1,050조 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경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공급망의 즉각적인 붕괴입니다.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미디어텍 등 전 세계 수백 개 기업의 칩을 생산합니다. 2024년 기준 TSMC의 연간 매출은 730억 달러, 약 97조 원입니다. 하루 매출이 2천억 원이 넘어요. 이 공장들이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 전자산업이 흔들립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TSMC 공장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공급이 끊깁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특수가스가 필요한데 이 중 상당수가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돼요. 대만 항구가 막히면 이 물자들이 들어갈 수 없죠. 설령 공장에 재고가 있다 해도 길어야 한 달 버팁니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공정이라서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려요. 더 큰 문제는 생산된 칩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항공 화물로 운송되는데 대만 공항이 폐쇄되면 배송이 불가능해요. 애플은 매달 2천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어시리즈 칩이 전부 대만산입니다. 칩이 안 나오면 아이폰 생산이 멈춰요. 엔비디아의 AI 칩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AI 혁명을 외치고 있는데 그 심장이 대만에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2023년에 발표한 분석을 보면 대만 반도체 공급이 3개월 중단되면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자동차,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치명적이에요. 요즘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평균 1,000개가 넘습니다. 칩 하나만 없어도 차를 완성할 수 없죠. 2021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때 현대차, 도요타, GM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멈춰야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는 일부 부품만 부족했는데도 그랬어요. 대만이 통째로 막히면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물류 대란입니다.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교통로 중 하나예요. 연간 5조 달러, 약 6,650조 원 규모의 물동량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오가는 화물선들이 대부분 대만 해협을 지나거든요.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이 해협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보험회사들이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전쟁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흑해 지역 선박 보험료가 10배 이상 뛰었던 것 기억나시죠? 대만 해역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박 회사들은 위험을 피해 우회 항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 동쪽 바다를 크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운송 거리가 1000km 이상 늘어나고 운송 시간은 3일에서 5일 추가됩니다. 운송비도 폭등하겠죠. 국제해운회의소 자료를 보면 대만 해협 봉쇄 시 아시아 유럽 항로 운임이 최소 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요.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35%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요. 중국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으로 가는 화물도 상당 부분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한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 증가할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대혼란입니다. 대만 봉쇄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질 겁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안전 자산으로 도망갈 거예요. 주식은 팔리고 금과 달러가 매수되는 거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전 세계 증시에서 3조 달러, 약 4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대만 사태는 그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폭락할 겁니다. TSMC 주가는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같은 고객사 주가도 동반 폭락하겠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만 공급 차질로 수혜를 볼 것 같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와 불확실성 때문에 함께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도 요동칠 겁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는 폭락하겠죠. 한국 원화도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요.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2022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을 때 우리가 겪었던 고통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채권 시장도 뒤흔들릴 겁니다.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반대로 신흥국 국채는 금리가 급등하겠죠. 한국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치솟는 거예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시장의 충격입니다. 대만 해협은 에너지 수송로이기도 해요.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유조선과 LNG 운반선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봉쇄가 시작되면 이 선박들도 우회해야 하고 에너지 운송비가 상승하겠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즉각 반응할 겁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 기억하시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요. 한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 난방비, 전기료가 모두 오르죠. 서민 경제의 직격탄입니다. LNG 가격도 폭등할 겁니다. 한국은 LNG 수입량 세계 3위 국가예요. 발전용, 난방용으로 엄청난 양을 쓰는데 가격이 2배 이상 뛰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급증하고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겠죠.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공급망 재편과 장기 불황입니다. 봉쇄가 몇 주 안에 해결되지 않고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기업들은 대만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반도체 생산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자체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걸려요. 투자 비용도 수십조 원입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인텔과 TSMC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어요.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공장을 확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완전히 가동되려면
2027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만 없이는 못 버텨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대만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싸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하면 비용이 30%에서 50% 더 들어요.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노트북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IMF는 대만 봉쇄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간 2에서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3% 성장한다면 봉쇄 후에는 0에서 1% 성장, 사실상 정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글로벌 불황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입니다. 한국은 대만과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만 수출은 180억 달러, 수입은 24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화학 제품을 대만에 팔고 반도체와 전자 부품을 사오죠. 이 교역이 끊기면 한국 기업들이 직접 피해를 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TSMC와 경쟁하지 않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로 간접 피해를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PC 생산이 줄면 메모리 수요도 줄거든요. 2023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침체했을 때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차량용 반도체를 대만에서 많이 조달해요. 대만 공급이 끊기면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족 때 현대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에도 타격이 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에요. 2023년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서 한국에도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편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경제 보복하겠다. 이런 식이죠. 실제로 2017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보복했던 것 기억하시죠? 롯데마트가 문 닫고 현대차 판매가 급감하고 관광객이 끊겼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만을 지원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하라. 대만에 물자를 보내라.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단하라. 이런 압력이 쏟아지겠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폭발입니다. 반도체 부족, 물류 대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동시에 터지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2022년 전 세계가 겪었던 고인플레이션,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6%까지 올라갔었죠. 대만 사태가 터지면 그때보다 심할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 살림이 팍팍해지죠. 특히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같은 필수품 가격이 오르면 이들의 소비 여력이 급감하거든요. 기업들도 원가 상승 압력에 시달립니다. 원자재비, 물류비, 에너지비가 모두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더 안 팔리니까요. 결국 마진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중앙은행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선진국들이 겪었던 고통이 재현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시나리오는 지정학적 연쇄 반응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요. 군사적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군을 파견해서 봉쇄를 뚫으려고 할 겁니다. 미중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면전 위험이 급증합니다.
우발적 충돌 하나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요. 미중 전쟁이 터지면 경제는 완전히 멈춥니다. 글로벌 경제의 1위와 2위 국가가 싸우는 건데 무역도 투자도 전부 중단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공황급 재앙입니다. 일본과 한국도 자동으로 연루될 겁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거나 보복할 수 있어요. 한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경제 제재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출입이 막히고 금융 거래가 끊기면 한국 경제는 붕괴 위기에 몰립니다. 그럼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충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미 진행 중이지만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는 전략적 비축입니다. 핵심 반도체와 부품을 미리 충분히 쌓아두는 거예요. 기업들이 재고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공급망 위기가 터졌을 때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전략적 비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셋째는 외교적 노력입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대만 모두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는 건 어떨까요? 넷째는 에너지 안보 강화입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거죠.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수록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해지니까요. 다섯째는 금융 안전망 강화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고 통화스와프 협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물론이고 다른 주요국들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미리 키워두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기술 혁신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에 의한 대만 봉쇄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고 중국 군사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현실적 위협입니다. 대만 봉쇄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경제는 동맥 경화에 걸린 것처럼 경직될 겁니다. 반도체라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한국 경제는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고 반도체에 의존하고 미중 관계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삼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대만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상할 수 있어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지원한다면 한국이 TSMC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대만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교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숫자와 시나리오 너머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있습니다. 일자리, 물가, 생활 수준. 이 모든 게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에 달려 있다는 건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면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재앙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